네. 좋아요. 비디오 여러분들 켜고 수업 듣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화면엔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예, 선생님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선생님이 진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화면 안 나오고 녹화 방송에도 여러분 얼굴 안 나오게 할 테니까요. 네. 어, 집중이 좀 잘 되잖아. 그치?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하면은. 자, 우선, 그래요. 뭐, 의문 아니니까. 지금, 얼굴 안 켜도 되고, 비디오 안 켜도 됩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지구의 크기, 요 1번 문제 한번 질문 들어왔으니까 1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때 비례식으로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하죠? 어떻게 구했어? 비례식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음, 중심각과 중심각이 요 세타라고 하면은 요 중심각 세타와 요 세타에 해당하는 지구 밖에 있는 호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길이는 전체 지구의 360도의 각도에 해당하는 전체 지구 둘레 2파이 R에 비례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작은 것 대 작은 거. 작은 세타라는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가 L이라면, 그쵸? 어, 전체 360도에 해당하는 길이는 2파이 R이야. 이게 바로 이제 비례식 세우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세타라는 각도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림자를 이용했죠. 막대를 세워가지고, 그치? 막대를 세워가지고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요 각도, 요 노란색 요 각도 세타, 요 세타라는 각도와 요 세타라는 각도, 두 각도가 억각으로 같다는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구했던 거죠. 세타를 구하고 그다음에 두 도시 사이의 거리인 이 L을 구해가지고 세타를 구하고 L을 구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2파이 R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 방법이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은 경도와 위도라는 게 나왔단 말이지. 자, 경도와 위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 직선 하나 긋고요. 네. 위도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위도가 38.2도라고 돼 있잖아. 38.2도라는 건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38.2도만큼 올린 요 위에 있는 요 지역, 지구 전체에 있는 요 각도 38.2도를 돌려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릴 수 있잖아. 그럼 거기가 전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위도가 38.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는 가로선이라고 보면 돼요. 가로선. 지구의 가상으로 그어놓은 가로선이다. 그 각도를. 자, 그러면 여기에 C지역을 보면은 위도가 35.8도잖아? 그러면 38.2도는 여기 있고 35.8도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위도가 35.8도는 여기 중심에서 35.8도를 올린 여기가 35.8도가 되겠죠? 그치?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각도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 차이. 2.4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요 위도와 요 위도의 각도 차이가 2.4도구나. 몇 도? 2.4도구나. 그리고 그 2.4도에 해당하는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지금 여기 250km에서 0. 250km잖아. 그러니까 요 거리가 몇 킬로다? 요 거리가 250km구나. 그럼 다 구했지 뭐. 어떻게? 중심각과 2.4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250도예요. 이걸 비례식 세우면은 요 중심각이 2.4도인데 2.4도에 해당하는 거리가 250km예요. 그렇다면 전체 360도에 해당하는 지구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 되냐면 3번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경도라는 거는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 경도는 같아야 돼. A하고 C를 보면 경도가 똑같죠? 왜 같은 곳을 이용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두 도시가 이렇게 이 두 도시가 같은 세로선에 있어야지만 각도에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세로선에 있는 두 도시, 즉 경도가 같으면서 위도가 다른 두 도시를 이용해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네. 음.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돼 가지고 이 정도 하고 여기 나머지 질문 들어온 문제들은 선생님이 또 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에 19번은 지금 보면은 그래. 100쪽에 19번이랑 지금 101쪽에 2번이랑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면 자,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100쪽에 19번으로 해줄게요. 자, 여기 100쪽에 19번 보세요. 100페이지 19번. 이게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건데 자, 15일 간격으로 매일매일 15일 간격으로 이제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중심에 있고 자, 태양이 있다. 그리고 지구는 이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지구가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며칠? 365일. 근데 360도를 돌잖아? 그러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약 하루에 몇 도씩 돌죠? 하루에 약 1도씩, 약 1도씩 공전을 하게 되죠. 언제? 하루에. 그러면은 15일이 지나면 지구는 태양 주변으로부터 얼만큼 돌겠어? 15도만큼 이동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약 1도 이동하니까 15일이라면 15도 정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 태양 주변에 여기에 보세요. 별자리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이런 별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가 있으면 요 지구에 여기가 지금 A 위치라고 해볼게. A 위치. A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15일 전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밤하늘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별자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게 보여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가지고 15일이 지났어. 그럼 지구가 이만큼 온단 말이야. 와서 태양을 보게 되면 같은 시간에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제 여기로 오면서 별자리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어떤 별자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계속 그 별자리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15일 동안. 그래서 공전하게 되면 태양, 태양이 왼쪽에 있는 별자리로 계속해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태양의 위치에다 이 선을 그어. 태양 위치에다 선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봐요. 긋고 이 별자리에다가 선을 그어. 이렇게. 태양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어봐.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자, 어때? 거리가 누가 제일 멀어요? 다가 제일 멀지? 그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제일 먼 게 먼저 있었던 거고 점점 시간이 15일씩 지날수록 15도씩 별자리 주변으로 태양하고 별자리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순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고 이때 요 태양이 지고 있는 여기 하늘이 전부 자, 태양이 어느 쪽 하늘로 지냐면 서쪽 하늘로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오른쪽이 서쪽이고요. 태양의 여기 왼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자, 관측한 순서는 다나 가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쌍둥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은 쌍둥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요 쌍둥이 자리가 기준으로 하면은 태양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쌍둥이 자리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쌍둥이 자리를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별자리는 태양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별자리가 서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서로 이동하고 있는 거다. 지구의 공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진도가 좀 많이 늦었어.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거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20번 하나만 볼 텐데. 이게 좀 아까 그렸던 태양 주변에 있는 별자리잖아. 이때 만약에 6월이다. 그러면 이 6월의 지구의 위치를 찾아야 돼. 6월의 지구 위치가 어디냐? 어떻게 찾냐면 이 별자리 중에서 6월을 찾으세요. 여기 6월 써 있잖아. 그치? 맞지? 이 별자리를 저 가장 반대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 태양을 가로질러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지구의 위치가 되는 거야. 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저게 바로 뭐다? 지금 6월 달에 지구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황소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 현재 여기서 6월 달에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여기 황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황소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6월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라고 부르는 거야. 자, 6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어디다? 황소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한밤중이라고 하면 여기 한밤중 같은 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냐면 내가 태양을 반대쪽으로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면 한낮이고 요 반대쪽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보이는 별자리가 바로 무슨 별자리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태양의 반대쪽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우리가 정갈자리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언제? 같은 날. 6월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전갈자리고 6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황소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좋아. 이번에는 자,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자, 달의 크기 측정 문제가 나오는데 102페이지 봤어요? 자, 다 같이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이제 달에 대한 오늘 공부를 할 거야. 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페이지 102쪽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지구의 크기도 측정했던 것처럼 달의 크기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비례식으로 이용하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이상하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큰 삼각형이 있고, 요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어, 그때, 요 작은 삼각형의 짧은 밑변을 D라고 하고, 여기 큰 삼각형의 큰 밑변을 대문자 D라고 표현하면, 네. 그리고 여기 작은 삼각형의 옆면을 우리가 소문자 L이라고 표현하고, 전체 큰 삼각형의 여기 대각선 옆면의 길이를 대문자 L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이 작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와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같아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작은 것 대 작은 거의 길이, 작은 것 대 작은 거의 길이의 비는 큰 것 대 큰 거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게 바로 삼각형의 닮은 비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옆면 대 작은 밑면의 길이는 긴 옆면 대 긴 밑면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우리가 그 미술, 화가들이 이 눈으로 볼 때 화가들이 이렇게 있잖아? 있을 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랑 여기 나무 밑에 있는 사람 요걸 우리가 이제 그림에다가 넣고 싶은 거야. 근데 실제 나무하고 사람하고 크기를 작은 도화지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나무하고 사람의 길이를 비례적으로 정확히 맞춰서 넣어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연필을 딱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연필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 연필이 나무를 딱 가릴 때, 나무를 가릴 때 딱 멈춰요. 그러면 우리는 도화지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도화지에다가 이 연필의 길이만큼 나무의 크기를 그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람은 연필로 가렸을 때 사람은 연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또 사람은 그거에 연필로 비례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무의 크기를 그릴 때 요 연필의 짧은 연필이 요 나무 전체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삼각형의 닮은 비거든. 위에 있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이해될까요? 음.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달에다가 가져간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 서 있어. 근데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야. 이게 달이야. 그럴 때 내가 뭐 작은 동전이라든지 동전으로 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죠, 동전. 동전을 내가 들고 있어, 동전을. 이 동전으로 달이 정확하게 가려지는 순간을 내가 잴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이 동전의 요 길이, 짧은 길이, 이걸 스몰 d라고 하고, 달의 전체 지름을 대문자 d라고 하면, 이 작은 동전의 길이와 큰 달의 지름이 비례하겠죠. 뭐가 비례하겠어? 내 눈으로부터 이 동전까지의 거리와 나로부터 달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겠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때 여기서 요 스몰 l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스몰 l이 의미하는 게 뭐야? 나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 그치? 나에서 어디까지? 동전까지의 거리가 스몰 l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지, 다혜야. 맞았어? 잘했어? 자, 스몰 d는 뭐가 되겠어? 동전의 전체 크기가 되겠지? 지름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달의 지름이잖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라지 d라고 하는 달의 지름이 될 거죠. 그럼 이제 난 뭐만 알면 돼요? 내가. 자, 이렇게 동전까지의 거리와 동전의 지름은 내가 자로 재면 돼. 그쵸? 내가 동전을 들고 있는 내 팔의 길이를 재면 되고, 동전의 지름을 자로 재면 되잖아. 이건 내가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된다? 요 라지 L만 알면 되잖아? 요 라지 L이 뭐예요? 이게 라지 L이. 내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예요. 요거는 내가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지구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라지엘은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건 내가 지금 측정은 못해. 대신에 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미리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달까지의 거리는 이거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자,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 야, 내가 측정해야 되는 값 두 개를 써라. 윤서 잘했어. 현우 잘했어.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써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 동전까지의 거리하고 동전의 지름만 알면 이건 내가 측정해서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달의 지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얘기예요. 자, 103쪽에 보세요. 103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자,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 방금 했죠? 1번. 뭐예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 기호로 써보세요. 기호로. LD 중에 뭐예요? 그렇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요거. 라지 L이죠. 이게 뭐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유연 알겠어? 민석이. 이해돼요? 재밌지? 자, 그 다음 2번.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에 기호를 쓰세요. 자,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 두 개 있었죠? 뭐예요? 그렇지? 동전까지의 거리, 동전의 지름. 두 개 알면 되겠죠. 자, 이게 뭐야? 우리가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란 말이야. 아, 과학을 무조건 외워! 이런 사람한테는 과학을 절대 배우면 안 돼. 그건 독이야, 독. 음, 과학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의 과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니까 큰 거리 대 작은 거리가 나왔네? 그러면 뭐겠어? 뭐 대 뭐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지름은 뭐야? 전체 달까지의 거리 대 동전까지의 거리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에 비례하는지 써주면 되겠죠. 전체 달의 지름 대 동전의 지름이요?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미니, 다혜, 시준이, 하윤이, 세연이, 유연이 아주 참여를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채팅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달의 크기를 구한다. 이해됩니까? 달의 크기 구하는 거 선생님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 암기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삼각형의 닮은비를 구하는구나. 비례식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네! 라고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시작! 네, 좋아요.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이는 달이 항상 모양이 바뀌어요. 음, 왜 달의 모양이 바뀌는지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달의 모양의 변화다. 달의 모양이 왜 변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구가 여기 있다.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 주변을 지금 달이 돌고 있어요.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어요. 자, 누군가의 주위를 돈다는 걸 우리는 공전이라 그래. 그럼 이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달의 공전하는 방향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동일해요. 그래서 달은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면은 똑같아. 지구 공전 방향 서에서 동으로 똑같이 돌아요.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달의 공전 속도를 보면은 달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제자리에서 달이 출발해 가지고 다시 원래까지 돌아오는데 며칠 걸리냐면은 약 29일 걸려요. 자, 약 29일 걸린다는 건 음, 29일 동안에 지구 주변인 360도를 돈다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하루에 약 몇 도 도는 거냐면 약 13도씩 지구 주변을 도는 거예요. 자, 요거 13도 기억하자. 자, 하루에 약 몇 도씩? 13도씩 지구 주변을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바로 뭐다? 달의 공전이야. 하루에 몇 도? 하루에 13도.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음, 지구 주변을. 자, 그리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 하는 거고 지구나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의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행성의 주변을 도는 달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어요? 지구는 행성이야. 왜 행성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빛을 내는 태양이라고 하는 천체, 빛을 스스로 내는 걸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우리는 어, 이런 거를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달 같은 애들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올려
써서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 주위를 돌면은 그건 다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 달보다 훨씬 작은데, 달보다 훨씬 작은데 태양 주변을 도는 애들 무리가 있어. 이거 뭐라 그래? 굉장히 작은 행성, 소행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건 다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이 소행성 주위를 도는 뭔가가 있다.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위성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은 뭐다? 위성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달이라고 하는 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인 거고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달이 하루에 약 13도씩 지구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음력 1일이라고 하면 이게 돌아가지고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약 29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돌아오는데 29일 걸린다 했잖아. 그러면 90도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여기만큼 올라가게 되면 얘는 한 며칠 걸리냐면은 한 7에서 8일 걸리겠지. 왜요? 우리가 7 곱하기 4 해봐. 7, 4, 28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29일 하루 더 걸리니까 90도만큼 가는 데는 한 7에서 8일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 7에서 8일 걸려요. 그리고 저 반대쪽으로 가는데 처음보다 며칠 지나냐면은 15일 정도가 지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지나면 여기서 7, 8일 더 지나가는 거니까 다시 다리 이 아래쪽까지 오게 되면 이게 22에서 23일 걸려요. 이렇게 해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거야. 그때 처음을 우리가 1일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력. 음. 이게 달을 기준으로 하면 달의 1년이 되는 거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지구의 1년이라고 하는 거잖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건 달의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운석이라는 질문 들어왔는데 소행 행성이라는 건 이게 도는 거고 운석은 뭐냐면 어디를 주위를 따라 돌지 않아. 그냥 우주를 떠도는 돌이야. 그걸 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해되겠어요?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스스로 빛을 낸다, 못 낸다? 빛을 못 내요. 그럼 언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공 한번 보세요, 공. 이 공이 스스로 빛을 안 내고, 스스로 빛을 안 내. 빛을 안 내기 때문에, 빛이 지금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등을 놨어요. 빛을 앞에서 내면 지금 환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빛이 선생님이 옆에서 오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잠깐만요.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전등을 놓고 선생님이 전등을 이 반대쪽에다가 놨어. 그러면은 이 공의 절반, 뒤쪽 절반은 지금 어둡게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돌면, 보세요. 이게 달이야.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면서 빛나는 부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점점 줄어들죠. 그랬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빛을 받는 부분에 따라서 크기가 빛을 받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음,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옥투 책을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102쪽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어, 햇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햇빛이 지금 오고 있어요.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그러면 지구에서 이 달을 볼 때는 햇빛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 달은 햇빛의 어느 면을 반사하냐면 햇빛이 오는 면만 지금 달이 이렇게 밝을 거 아니에요. 그치? 어.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서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자,
다시 요거를 밑에다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이렇게 달이 돌고 있는데, 그때 달이 여기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달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여기 오른쪽일 거란 말이에요. 이 오른쪽 부분이 태양빛을 받겠지? 이렇게. 저 왼쪽 부분은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이야. 그때 여기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내가 달을 바라본다면 달이 빛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A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이 빛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음력 1일에는 달이 보이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삭이라고 이야기해. 달이 안 보이는 현상. 이거 삭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7, 8일이 지났어. 7, 8일이 지나서 B 위치에 왔어. 위쪽으로. 그러면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게 되면 달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른쪽이 빛나는 반달의 모양으로 보이는 거지. 언제? 음력 7에서 8일에 이렇게 오른쪽이 빛나는 반달처럼 보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현이라고 불러. 상현. 위에 있다 그래서 상현이라고 부르고. 자, 다시 또 일주일 지나서 15일쯤 되면 그때는 지구에서 내가 달을 바라보면 자, C 위치라고 합시다. 달을 바라보면 전체 빛나는 면을 전체 다 볼 수 있어. 그럼 15일에는 어떻게 보인다? 둥근 달이 보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름달이라고 부르지. 보름달이라 부르고 요거를 과학 용어로 망이라고 이야기를 해. 망. 자,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났어? 자, 여기 D. 제일 아래쪽에 위치. 이게 좀 중요한데. 얘는 오른쪽이 햇빛을 받는 부분이지만 내가 지구에서 이 달을 바라볼 때는 거꾸로 누워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달의 왼쪽이 둥근 반달이 보여요. 여러분이 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 왼손 쪽이 둥근 반달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 이게 언제냐면 음력 22일에서 23일. 이때 왼쪽이 둥근 반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어. 자, 그리고 만약에 A에서 B 사이, 여기쯤 왔다. 여기 E라고 합시다. E. 여기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이 빛날 텐데 내가 지구에 서서 이 달을 바라볼 때는 어디가 보이냐면 달에 빛나는 부분 중에서 요 아래쪽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만 보이는 거거든. 오른쪽 끄트머리만 보여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 끝에만 얇게 눈썹처럼 보여요. 자, 요런 달의 이름이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초승달은 언제냐면은 음력 2에서 한 3일 정도 돼요. 이때 초승달이 보이는 거고 저 아래쪽 D에서 A로 갈 때 달이 이 위치에 있었다. F라고 합시다. F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달의 오른쪽만 햇빛을 받겠고 형광색 칠한 부분이 햇빛을 받을 거고 내가 지구에서 달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는 어디가 보이냐면은 요 왼쪽 끝에만 보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왼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지구에서 볼 때는 왼쪽이 아주 눈썹처럼 얇은 달이 보여. 이걸 우리가 금음달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달의 모양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달의 위치가 바뀐다? 달의 모양이 바뀐다? 왜 그렇다? 달이 하루에 13도씩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햇빛을 받는 면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좀 어렵지? 요걸 잘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친구가 질문했는데, 선생님 C 위치에 있으면 지구가 햇빛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하고 달하고 이렇게 동일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는 면이 전부 보여요. 근데 아주 가끔씩 일직선상에 올 때만 가려. 그게 월식이라는 현상이야.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게 레드문이에요. 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 자, 이거 위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달의 모양을 쓰세요. 그랬네. 달의 모양을 쓰세요. 자, A 위치일 때는 어떤 달이 보이죠?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보이죠? 자, 이걸 무슨 달이라고 하죠?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상현달. 그렇지. 상현만 써도 되고, 상현달까지 써도 돼요. 자, B 위치에 올 때는 어떻게 보인다? 전체가 다 보인다? 뭐라고 그래요? 보름달 또는 망이라고 하면 돼요. 자, C 위치에 온다 그러면 왼쪽이 둥근 반달이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하연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D 위치에 있어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 이걸 삭이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한다. 자, 2번. 달의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위치를 써라. 방금 했죠, 여기. 하얀 달. C가 되는 거고, 음력 1일경에 어디냐? 여기 D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좋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잘 해봐야 되고요. 스스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 알겠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04페이지에 보면은, 요거는 달이 진 후에 위치와 모양 변화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궁금했던 거. 선생님, 달이 가려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 바로 일식과 월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할게요. 일식과 월식. 자, 몇 페이지 보냐면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중간.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어, 일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태양을 말하는 거야, 해. 자, 이게 식이라는 건 먹는다는 뜻이야. 먹다. 그러니까 해를 먹었다는 거야, 일식은. 자, 해를 먹었다는 건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일식이라는 건 해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우리는 일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월식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월이라는 게 달이란 뜻이거든. 달. 그러니까 월식은 뭐야? 달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달이 가려지는 걸 월식이다라고 하는 거지. 일단은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행성에서도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거기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일식과 월식이라는 건 어쨌든 관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 관측하는 사람이 우리 지구인들이잖아. 그 지구에서밖에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행성, 화성에 가서 살게 되면 화성에서도 이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구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태양이 가려진 거고 우리가 볼 때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과 월식이라고 하는 거야.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일식은 어떨 때 일식이 일어나냐? 이 해를 누가 가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가리냐? 바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어, 어떻게 했을 때 달이 태양을 가리겠어? 바로 지구 주변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이렇게, 어, 달이 원래는 이렇게 지구 주변을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그지? 공전하다가 달이 딱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위치 왔을 때 내가 딱 여기 서 있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완전히 가리는 지역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완전히 태양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럴 때
동일 직선상에 달이 와 있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돌다가 동일 직선상에 와 있을 때. 자, 요걸 입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달이 어떻게 도냐면은 지구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야, 달이. 그럼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달이 태양을 가리지 않아요. 대부분 가리지 않아.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하다 보면 얘들이 아주 우연히 달이 주위를 돌다가 우연히 이렇게 동일 직선상에 오는 때가 와요. 그때 일식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얘들이 원래는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전 궤도가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어긋나서 돌기 때문에 이런 일식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수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딱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동일 직선상에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일식이고 자,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는 위치는 달의 위치가 언제일까요? 사귈 때예요? 망일 때예요? 자, 달이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잖아. 자, 사기야, 망이야? 자, 일식은 언제 일어난다? 바로 달의 위치가 뭐일 때? 사귈 때,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나죠. 그죠? 일단 사계 위치에 있어야 해. 어, 두 번째. 그리고 태양을 가리면서 들어오는데 달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서서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이 가려질 때 어디부터 가려지겠어? 이렇게 가려지겠지. 내가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달이 이렇게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리면서 들어오겠어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면서 들어오겠지. 태양을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오른쪽부터 가려진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 알겠어요? 태양의 일식이 훨씬 일어나기 어려워요. 월식은 자주 일어날 수 있어. 일식은 훨씬 일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월식은 몇 달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일식은 몇 년,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고, 태양이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알겠어요? 자, 그때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걸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하고요. 부분만 가려지는 걸 부분일식이라고 하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위치가 중요해. 바로 지금 방금 설명한 지구가 완전히 달의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와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태양을 완전히 가려지겠지? 이때가 바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햇빛이, 여기서 지금 그림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요 태양의 요 반그림자라는 지역이 있어, 반그림자. 요 반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일부분만 태양의 그림자가 지는 곳이 있어. 그런 곳에서는 태양의 부분만 가려져요. 그래서 태양의 반그림자 지역에서는 우리가 부분 일식이 일어나요. 요거는 그림으로 좀 이따 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자, 그림으로 여기. 이 보면, 이번엔 태양을 왼쪽에 놨어요. 어쨌든 달의 위치는 무슨 위치다? 사계 위치다. 달의 위치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고, 그때 완전히 가려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그림자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반그림자라고 있어요. 반그림자. 요 반그림자 지역에서는 뭘 볼 수 있다? 부분 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 태양의 부분만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대기일식 때는 태양이 이렇게 보이고, 부분일식 때는 태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밑줄 좀 쳐보세요. 달의 위치가 언제? 사귈 때. 정말 중요하고요. 체크 좀 해봐. 달의 위치가 사귈 때 별표. 그때 개기일식과 부분일식. 개기일식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개기일식은 어디에? 본그림자 지역. 부분일식은 어디에? 반그림자 지역.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현상이 먼저 있었던 일이다. 이게 바로 뭐다? 일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월식. 월식은요. 달이 가려지는 거잖아. 자, 이건 잘 생각해야 돼. 태양은 달이라는 물체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태양은 달이라는 물체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월식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이 여기 왼쪽에 있고 지구가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아. 달이 돌다가 달이 돌다가 이 위치에 왔을 때 바로 태양의 그림자를 누가 만드냐면 지구가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 지구에 서서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와 달 사이에 어떤 물체가 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가리는 겁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가리는 거예요. 그림자가 가리기 때문에 월식은 달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달로 가는 빛이 흐려져서 우리가 빛이 적게 받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파장이 바뀌어요. 파장이 바뀌면 붉은색으로 보여. 그래서 이 완전 달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레드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이 레드문이라고 하는 게 월식 때, 개기 월식 때의 달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때 월식에서는 달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죠? 사기예요, 망이에요? 그렇지? 망이 되는 거죠. 월식에서 달의 위치는 뭐다? 망이다. 자, 두 번째, 달이 지금 공전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잖아? 그럼 달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올 때는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의 어느 쪽부터 들어옵니까? 달의 왼쪽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핵심이야. 자, 일식은 달이 사귈 때 태양의 오른쪽부터, 월식은 달이 망일 때 왼쪽부터 가려진다. 음, 일단 그렇게 해서 기억해주면 되겠다. 이걸 책에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달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현상인데 이때 달은 이 지구 본 그림자 안에 들어올 때 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반 그림자 지역에 들어올 때는 안 가려집니다. 본 그림자 지역에 들어올 때만 월식은 일어난다. 라는 차이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되겠어요? 자,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 오른쪽 그림은 일식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다. 일식. 개기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부분과 부분 일식 관측할 수 있는 부분. 자, 개기 일식 어디서 볼 수 있죠? 완전히 가려지는 본 그림자 지역. 써보세요. 어디죠? 어디죠? A죠. 개기 일식은 여기 A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부분 일식은 반그림자, B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잘했어. 자, 10번. 월식이 일어난다. 개기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완전히 가려진 거, B의 위치가 되겠죠. 개기월식은. 자,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A처럼 걸쳐 있을 때만 부분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B와 A가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월식과 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문제 또 풀어볼게요. 이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 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한 팁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3단원,
지금 태양계를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 태양계를 공부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동서남북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가면서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별로. 있는 사람 들어봐. 손 들어봐. 있어요? 미니. 와, 멋있다. 그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태양계 공부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되게 유용하냐면, 음, 일단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 그때,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간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오전 10시에 내가 KTX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어. 서울에서. 그러면 KTX에 좌석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KTX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 A라는 자리와 B라는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써보세요. 자,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자, KTX 타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아주 맑은 날 아침 10시에 서울에 출발을 해. 좌석을 예약해야 돼. 근데 좌석 예약할 때는 딱 요거 오른쪽에는 요 그림밖에 없거든?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어디 선택할래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좌석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거든요. 자, A를 선택하는 사람, B를 선택하는 사람이 갈리고 있는데, 자, 이걸 왜 이런 팁을 주냐면,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오전 10시면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던 시간이야. 해가 어디서 뜹니까? 태양이 어디서 떠요, 태양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여기, 우리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이 동해 바다잖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왼쪽이 서해 바다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하루 동안 진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태양은 지금 10시에 어디 있어? 동쪽 하늘에 있어. 그 얘기 뭐냐면 KTX를 내가 10시 타고 가면 태양이 지금 여기 동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자리는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가는 자리야. 그러면 나는 맨날 눈부셔 하면서 어떻게 했어? 커튼을 치고 간단 말이야. 그럼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햇빛 따가워서 못 봐요. 미쳤죠? 그러면 B에 있는 사람이 여기 커튼을 다 쳐준단 말이야, 이쪽이. 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A 지역에 예약을 하고서는 햇빛 다 차단해 줬지. 밖에 경치. 아, 너무 좋아. 미쳤죠? 왜 방향을 생각하는지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비행기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일본을 간다. 동남아를 간다. 유럽을 간다. 내가 지금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 태양이 어디쯤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좌석을 예약하면은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경치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 태양 정면으로 보면 너무 따가워서 다 창문 내려야 된다고. 다혜야, 놀랍지? 여러분 어때요? 이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알고 살아야 돼, 모르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항상. 놀랐죠? 이런 거 생각해보지 못했지? 음. 그래서 지금 이걸 알려주겠다, 이거야. 아주 간단해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이야. 과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알겠어? 어메이징 하죠. 네, 멋지죠? 차 탈 때도 쓰란 말이야. 어, 버스 탈 때도 왼쪽, 오른쪽,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집에서 지금 학교 갈 때 나는 대부분 동쪽 방향으로 많이 가나? 어느 쪽 방향으로 많이 가지? 그럼 햇빛을 피해서 타야 되겠다. 음, 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수업 시간이 딱 끝나면 집 밖에 나설 때,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지도를 떠올리면 제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방금 봤듯이 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죠. 이 아래쪽이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죠. 위쪽이 뭐가 되는 거지? 북쪽이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요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동서남북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 그러면 내가 내가 서가지고 만약에 내가 난데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음, 과학에서 시험에서는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내가 남쪽을 바라본다.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잖아. 내가 제주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나의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죠? 서쪽이 되는 거고,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죠? 동쪽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남쪽을 바라볼 때, 내가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오른손, 내 오른손은 서쪽이고, 내 왼손은 동쪽이 되는 거죠. 자,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두면 되게 편하겠지.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준은 내가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자, 기울어져 있었어도, 일단은 내가 남쪽을 바라본다는 전제하에, 내가 남쪽을 아파트 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남향을 사야 돼, 남향을. 자,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오른쪽은 서쪽이고, 내 왼쪽은 동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어.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저쪽, 이쪽이 남쪽이야. 저 위쪽 바라보는 게 남쪽이에요, 지금. 그러면, A와 B는 각각 무슨 쪽입니까?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A는 무슨 쪽이 되는 거죠? A가 나의 어떤 손이죠? 내가 남쪽을 바라봤어. 내 오른손이죠. A가 내 오른손이라니까? 얘들아, 남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서쪽이라고요. 지금 요 그림은 남쪽을 바라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었던 거고, 요 그림은 남쪽을 바라볼 때 이쪽이 오른쪽인 거잖아.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오른손이 무슨 쪽이라고? 서쪽이라고요.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오른쪽이 항상 서쪽이야. 남쪽을 바라볼 때 내 오른쪽이 항상 서쪽이다. 요걸 머릿속에 항상 넣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시내 나갔어, 여러분들이. 자, 빌딩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걸어가. 걸어가는데 내 앞쪽이 이쪽이 지금 남쪽이야. 그러면 이쪽이 내 오른쪽이에요. 내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이고 이쪽이 내 왼쪽이야. 자, 저 빌딩 쪽이 무슨 쪽입니까? 그렇지. 항상 오른쪽은 뭐라고? 서쪽이라고요. 이해됨? 저 빌딩 쪽이 서쪽이라고요. 음. 내가 남쪽만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내 오른쪽은 항상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반대쪽이 동쪽이 되겠지?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 수 있니? 아, 태양은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서 서로 지는구나. 요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은 태양이 저 빌딩 쪽으로 지겠구나. 저녁 노을은 해가 질 때 생기는 거니까 저 빌딩 숲 쪽에 저녁 노을이 생기겠구나. 나중에 데이트할 때도 노을 보러 갈 때도 아, 이미 나는 노을이 생기기 전부터 노을은 저쪽에서 생겨. 저기 예쁜 자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노을이 생길 때 가서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좋은 자리에 가서 노을 자리 잡고. 응.
이렇게 항상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내 오른쪽은 서쪽이다.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요, 남쪽을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잖아, 지금, 그치? 선생님, 남쪽을 못 찾는데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밤이 되면 남쪽을 무조건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할 때 요 자전하고 있는 자전축 끝, 제일 위쪽이 북쪽이잖아. 그 북쪽에 요 자전축 연장선 하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지? 북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밤에, 내가 밤에 어딘가에서 북극성만 찾을 수 있다면 그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러면 북쪽의 반대쪽이 남쪽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오른쪽이 서쪽인 거고 나의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얘기하는 건 일단 밤이라면. 이건 몇 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책을 보면 어느 쪽이냐면은, 굳이 책을 보자면, 굳이 책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107페이지에 요거 보는 거야. 107페이지 여기 봐봐. 107페이지에 나와 있어. 여기.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고요. 나의 오른쪽이 서쪽이다.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항상 이건 바뀌지 않아요. 북극성 위치는 항상 안 바뀐단 말이야. 지금 밤을 얘기하는 거야. 밤이라면, 밤에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는 사람과 밤에 동서남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이니? 밤에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야. 길을 잃었어. 이쪽이 남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이 북쪽이지? 이거 아는 사람과 길을 잃었어. 여기 어느 쪽인지 도저히 몰라.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니요. 북극성이 제일 밝냐고요? 밝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북극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잘 안 보이는데. 보이긴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찾냐? 북극성보다 밝은 별로 찾는 거예요. 밤에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별자리가 뜹니다. 바로 북두칠성이 뜹니다. 이 북두칠성의 북자 끝에 연장선, 여기를 연장해서 쭉 가다 보면 만나는 별이 하나 나와요. 걔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극성만 찾은다면, 그 밤하늘에 여러분들 요즘에 북극성 잘 보여. 밤 10시에 나가서 밤하늘 보세요. 그 북극성 보고, 북두칠성 보고, 북두칠성을 통해서 북극성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북쪽을 찾으시고, 남쪽을 찾으시고, 서쪽을 찾고, 동쪽을 찾으세요. 이런 거를, 자, 이게 단시간에 되진 않아요. 단시간에 되진 않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20년,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 그러면 선생님처럼 항상 생각하면서 방향을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좌석을 예약할 때도, 아, 지금 몇 시지? 다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좌석을 예약하겠지만, 우리는 좌석을 예약할 때도, 아, 그렇겠다. 응? 아무 데나 예약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비행기 예약할 때도, 좌석 예약할 때도, 아, 이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예약을 하고, 집을 살 때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어떤 집일까? 남쪽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겠지. 동쪽, 남쪽, 서쪽으로 해가 지나가니까, 남향인 집을 사라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핸드폰에 다 나침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나침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침반 막 봐도 돼. 그러니까 이 나침반을 가지고 보는 습관 갖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보란 말이야. 보면서 폰 쓰면서 봐. 이렇게 보세요. 보면서. 근데 폰 키면서 폰이 여러분들 앞에는 있잖아. 스마트폰 있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동서남북 생각하는 사람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동서남북 나침반 딱 켜서 하루에 한 번씩 나침반을 켜가지고 아, 동서남북 이쪽이네. 아, 내가 학교 갈 때는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수고들 했고요. 어,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복습이 좀 필요할 거야. 복습 좀 하시고 스스로 공부 좀 해주시고 선생님 영상 이거 추가 영상 몇 개 보낼 테니까 일단 우리가 좀 진도가 좀 늦어서 뒤에 있는 태양 부분, 태양계 행성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추가로 줄 거예요. 그래서 3단원 끝까지 공부를 할 테니까 일단 최대한 3단원은 좀 공부를 하고 좀 어려웠죠, 오늘. 태양계가 좀 어려워. 왜냐면 이 태양계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돌려야 돼.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네네. 계세요. 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다혜야. 유연이 잘 가요. 네, 사람마다 어려운 단원이 달라. 어.